아가멤논이 비극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부인이 남편을 죽이는 이유는 신화와 맞닿아 있는데요. 아가멤논이 트로이 전쟁에 나갈 때 그리스 총사령관으로서 사실은 배를 띄우기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때 신들이 요구했던 것이 아가멤논이 가장 사랑하는 첫 번째 딸의 목숨을 바쳐라. 아가멤논은 왕으로서의 책무와 아버지로서의 사랑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왕으로서의 책무를 선택하게 되죠. 그러나 어머니는 남편이 딸을 죽이고 전쟁에 나간 그 사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아가멤논은 귀환하지만 바로 그날 밤에 부인에게 살해당하게 되죠. 그 비극적인 현장이 바로 이곳입니다.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이피게네이아라는 딸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고 자신은 부인에게 살해를 당하는 비극의 주인공 아가멤논. 아가멤논의 아들과 딸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어머니를 살해합니다. 고대 그리스 3대 비극 시인 중 한 사람인 아이스킬로스는 오레스테이아라는 비극에서 아가멤논 왕가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살인과 복수, 그리고 심판과 화해의 3부작으로 나누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아가멤논 일가의 이런 파멸적인 최후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테네의 아레오파고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지게 됩니다. 그때 결국은 승리하는 것은 엘렉트라와 오레스테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어머니를 죽인 자들이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러나 결국은 이 비극을 통해서 아이스킬로스가 그리스 시민사회에 던지는 화두는 이런 사적인 감정에 의한 복수는 끊임없는 피해 보복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였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법정의 사법 기능에 따라서 어떤 복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민주주의가 꽃피던 기원전 5세기, 작가는 이제 왕을 비롯한 모든 시민이 공동체의 정의와 법에 따라 행동해야 함을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신화의 땅에서 역사의 땅으로 바뀐 미케네를 뒤로하고 저는 지금도 고대 그리스의 비극이 상영되는 노천극장을 찾아갑니다. 그리스인의 업적 가운데 가장 고결하고 위대한 것은 비극이라고들 말합니다. 비극은 우리 속에 존재하는 공포와 희망의 버무림입니다. 그것들을 잘 결합해서 작품으로 빚어낸 것이죠. 이곳은 비극이 최초로 공연됐다는 아테네의 디오니소스 극장입니다. 기원전 6세기경에 만들어진 이 극장은 무려 17,000명의 관객을 수용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 설 때마다 가슴이 정말 설레요. 이 극장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공연 예술의 원형인 고대 그리스 비극이 시작되고 그 경연대회가 열렸던 바로 그 현장입니다. 고대 그리스 비극이라는 거는 단순히 한 시대의 한 예술의 형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모든 공연 예술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그 전까지는 몇몇 특권 계층의 그 은밀한 장소에서 벌어지던 공연을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모든 시민들에게 선보임으로써 사실은 새로운 차원으로 한 단계 끌어올린 셈이죠. 그리스 비극의 가장 기본적인 공식은 신과 인간의 정의 실현에 있습니다. 정의로운 신이 지상에 내려와서 인간의 세계를 바로잡아 주기를
고대 그리스인들은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탄생된 것이 비극이기도 합니다. 그리스인에게 극장이란 곳은 학교였어요. 폴리스는 따로 학교를 뒀던 게 아니라 이 극장에서 비극 공연을 통해서 민주 시민에게 적합한 그런 교양과 지식과 지혜를 전달해 줬거든요. 근데 내용 자체는 사실은 무거울 수밖에 없는 주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풍광을 가진 곳에 극장을 지어서 공연을 함으로써 내용은 그렇게 비극적이고 비장하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좀 더 기분 좋게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이런 곳을 선택해서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 극장이 그래서 굉장히 풍광이 아름다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의술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의 성지 에피다우로스입니다. 좋은 온천과 치료시설을 겸비했던 이곳은 많은 이들이 치료 목적으로 찾던 고대 세계의 의료 메카였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회는 오늘날 국제사회와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 같은 폴리스들이 기본적인 정치 단위로서 작용을 했었지만요. 의료의 중심지인 이곳 에피다브로스, 그리고 국제정치의 중심지였던 델피, 그리고 올림픽의 중심지였던 올림피아 같이 특수한 기능을 담당했던 허브가 존재했었던 거죠. 극장이 크다는데 얼마나 큰지. 의료시설과 노천극장을 한 공간에 건설한 고대 그리스인들. 와, 아마도 에피다우로스는 당시 최고의 복합 휴양단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상당한 크기인데요. 더군다나 원형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게 진짜 맞는 말이네요. 이 노천극장은 놀라운 음향 효과를 자랑합니다. 가장 끝쪽의 좌석에서도 무대에서 나는 속삭임을 들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저도 한번 테스트로, 아니, 서서 이렇게 작게 얘기하는데도, 막 울리는 게 느껴지는데요? 놀라운 음향 효과 때문에 이곳에서의 공연은 오늘날도 마이크 없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게 중앙에서 멀어질수록 울림이 거의 없어요. 이야. 그러나 음향 효과보다 더 마음에 드는 건 이곳에서 바라보는 풍광입니다. 그리스 세계의 의료 메카였던 이 에피다브로스에 이렇게 큰 극장이 있었다는 게 현재 저희한테 시사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